네, 강프로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3월 달 들어서 시세를 조금 냈죠. 근데 작년 10월 달까지는 좀 시세가 좀 안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 구간을 만들어내기는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전기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원전이죠.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전기 부족 사태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 그 내용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활용은 당연히 가격이겠죠. 그래서 가격을 어느 정도에 잡아야 되는지, 지금 잡아도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잡아도 되나요?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잡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확인하고 매수하면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인증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요, 실제 제 계좌 수익입니다. 1월 2일, 올해죠. 24년도 1월 2일부터 3월 26일까지, 오늘까지입니다. 그 기간 동안의 내 계좌 수익률은 104%입니다. 104%.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의 시장 수익률하고는 사실상 비교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이건 계좌 수익이기 때문에 손실난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 좋게 한두 종목 잡은 걸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관련된 이야기를 드릴 거고, 종목 관련돼서 이해가 된다면 이런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종목 봅니다. 자, 여기 자람 테크놀로지 있죠? 어떻게 들어갔죠? 제가 실제 제 매매 타점입니다. 정확하게 찍혀 있죠? 키움증권의 0606 화면인데 돌파하는 구간에서 공략을 했고 3일 동안 74%. 운이 따라준 거죠. 이 정도의 시세가 나오려면 운이 따라줘야 됩니다. 하지만 모든 내용들이 동일하게 작용을 했으면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운이 알아서 붙어서 옵니다. 그랬을 때 75%의 수익. 그리고 이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합니다. 자, 올려서 보면 정확하게 3월 11일이죠. 그쵸? 이 내용을 보면 쭉 올려서 볼게요. 3월 11일 시장가 매수, 자람 테크놀로지 8시 53분 장 시작 전에 공개를 합니다. 이렇게. 왜? 신고가 종목이니까. 그리고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이 내용이 두산에너빌리티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이거 말고도 오늘에는 어떤 매매를 했느냐, 뭐 테크윈, 코리아이프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데 시장가 매수 8시 49분 모두 동일하죠. 장 시작 전입니다. 테크윙. 내용 보시면 오늘 테크윙이 6.4% 상승 구간에 있었고 저는 시가 공략이 됐다. 너무 높죠. 근데 2월 달에 20%의 시세를 냈습니다. 반도체죠. 반도체하고 지금 두산에너빌리티하고는 연관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도 이야기 드릴게요. 그리고 그 밑에 코리아이프티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2월 초에 매수해서 대략 한 6거래일 정도 됩니다. 이게 여기 28%의 수익. 그 뒤에 손실난 부분이 있죠. 매매를 또 하면서. 근데 그렇더라도 계속해서 강세 종목은 공략을 한다. 그랬을 때 오늘 5% 정도의 추가 시세를 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를 보자고. 이게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들어가 있냐면 주식시장에서 시세가 나오는 원리가. 왜? 싸게 사지 않잖아요. 그리고 비싸게 팔지 않잖아요. 코리아 FT 내려오는 거 보고 팔죠. 그랬을 때도 밑에 내려볼게요. 28.8%의 수익을 낸다. 하나, 둘, 셋, 넷, 다, 6거래일. 딱 6거래일 걸렸죠.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를 볼게요. 자, 보세요.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모든 주식시장에서 시세가 나오는 원리는 실적보다 또는 호재보다 앞으로 좋아질 내용보다 가격이 먼저 반영합니다. 실적 좋으면 주가 올라간다 그러죠. 호재 나오면 주가 올라간다 그러죠. 그렇죠? 앞으로 좋아질 내용이 있으면 주가가 올라가겠죠. 이게 주가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실적보다 주가가 늦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호재보다 주가가 늦게 올라가지 않아요. 즉 결과를 보고, 내가 실적에 대한 결과를 보고 호재에 대한 결과를 보고, 그쵸? 이런 결과를 보고 내가 매매를 하려고 하면 늦는다는 거예요. 늦는다고. 그쵸? 실적 언제 한번 나오나요? 3개월에 한번 나오죠. 근데 그 3개월에 한번 나오는 것 대비해서 주가가
3개월 동안 뭐 시세가 시작했을 때는 사실상 한 텀의 시세가 다 끝나는 경우도 거의 대부분인데 그걸 기다리고 있다?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먼저 가격이 올라가고 올라간 뒤에 실적을 확인한다. 그래서 실적이 안 나오면 떨어진다. 왜? 먼저 올랐으니까. 그쵸? 실적이 한 분기 정도 안 나왔다 그래서 또는 두 분기 정도 안 나왔다 그래서 회사가 어려워질 수는 있겠지만 망하나요? 상장사가? 아니죠.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물론 상황이 안 좋은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두산에너빌리티처럼 이렇게 시가총액이 막 11조씩 이렇게 되는 기업들이 그냥 망한다고요? 아닙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제가 아까 전에 뭐 반도체나 다른 종목들 다 보여드렸죠. 모두 다 가격이 먼저 반영합니다. 자, 내용 보세요. 신고가 이후에 돌파 구간의 시세, 그리고 또 돌파 구간의 시세. 어떻습니까? 시세가 올라가는 구간은 한두 달, 또 한두 달, 그리고 횡보는 길고 하락은 더 길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봐야 되는 건 철저하게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과정에서 매매 구간을 잡아가자.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그쵸? 이게 시세의 원리고 이 구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지금 시세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쵸?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의 시세가 저가 13,000원부터 대략 고가 따지면 18,000원 정도, 한 2만 원 가까이 올라왔으니까 거의 한 70% 정도? 이 정도 반등이 나왔잖아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뭡니까? 신고가 만듭니다. 그럼 신고가 이후부터는 뭘 해야 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가격을 먼저 올리는 그 시작점부터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 타점을 잡는 첫 번째 단계, 그게 신고가입니다. 그럼 신고가 구간부터 우리가 타점을 잡기 시작해야 되는데 타점을 잡기 전에, 그쵸? 원래 타점 먼저 잡는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입니다. 원전은 지금 한국 시장에서 조금 배척됐었죠. 2010년 뭐 그 이후에. 그런데 이게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게, 자, 내용 보세요. 실제 원자력 발전소 이용률과 가동률입니다. 1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늘어가고 있죠. 그리고 22년도에 피크를 찍고 또 조금 떨어졌는데 원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전기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 여기까지만 있었는데 작년을 지나오면서 뭐가 발생했나요? AI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했고 지금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 AI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라고 하죠. 그쵸? 여기 밭을 일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엔비디아 GPU가 들어간 데이터 센터, 즉 서버에서 전기 사용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왜? AI가 학습하는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얘네들도 밥을 줘야 되잖아요. 그 밥이 전기인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HD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런 종목들 어때요?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여긴 변압기 쪽이고 기본적으로 AI 시대가 온다고 해서 전기를 마음껏 쓸 수 있나요? 아니죠. 결국에는 친환경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친환경 중에 끝판왕은 어디죠? 원자력입니다. 탄소 배출이 나오지 않은, 물론 후처리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낸 게 SMR 방식이에요. 그쵸?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는 SMR에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은 이미 지나온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를 만들 때까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게 시세가 진행되는 원리입니다. 그쵸? 원리. 앞으로 두산에너빌리티가 시세가 진행되는 원리. 물론 선반영할 겁니다. 앞으로 원전이 추가적으로 건설이 되고 전기 공급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작업이 지속되겠지만 그럴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가격이 먼저 뜬다고요. 그래서 타점을 잡아야 된다고요. 그쵸? 딱 여기까지는 제가 시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지금부터는 타점을 잡는 실전에서의 내용입니다. 여기는 이론이고요. 여기는 실전이다. 그쵸? 그러면 그 실전에 대해서 알려면 그동안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실전, 즉 타점은 가격이고 가격은 움직이기 때문에 소통방에서 할 수밖에 없다. 움직이는 가격을 지금은 된다, 지금은 안 된다, 그런 부분을 모든 부분을 다 예상해서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반도체부터 이야기를 드렸죠. 자, 보세요. 다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도체, 전기 사용량 증가,
자, 그리고 나서 뭐 변압기 쪽이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용량이 부족하니까 기존에 있었던 인프라를 새로 뜯어 고쳐야 되잖아요. 그럼 뜯어 고치려면 변압기부터 손을 봐야죠. 변압기 쪽에 손을 보면 고용량의 전기를 계속해서 보낼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는 건데 결과적으로 고용량을 보낼 수 있는 원천적인 내용은 아직 바뀌지 않는다면 그쵸? 이건 문제가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쪽도 친환경 그쵸? 탄소 배출을 낮출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춰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SMR, 원전 말고는 없다.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봐야 된다. 하지만 타점은 내용이 다르다. 그래서 관련돼 있는 종목뿐 아니라 강세 종목군들을 공략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드렸었던 자람 테크놀로지 이런 돌파 구간을 찾아야 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 둘, 셋, 3거래일 동안 74%. 이거 말고도 그쵸? 네페스 아크, 돌파 구간, 상한가 한방 그 다음날 매도 32%, HLB 제약. 오늘 떨어지긴 했지만 제가 이틀 만에 19% 수익 먹고 그리고 빠지죠. 그리고 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반도체 그리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냉각을 결과적으로 해야 되는데 냉각하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쿨링 시스템을 갖춰야죠. 근데 요즘에는 액침 냉각. 물에 그냥 직접 집어넣습니다. 한국에도 있어요. 그게 GST입니다. 자, 내용 보세요. 어저께도 제가 매수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8% 수익 3월 13일, 21% 수익 3월 5일, 7% 수익 2월 14일. 그쵸? 이런 식으로 매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랬을 때 아까 전에 봤었던 계좌 수익이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어떤 내용 때문입니다. 저런 내용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보다 가격이 먼저 뜬다고.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말고는 시장에서 돈을 벌고 수익을 꾸준하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타점 관련된 부분은 실제로 가격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 구간을 실시간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또는 뭐 두산에너빌리티의 뭐 실제 가격이나 그쵸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까지도 소통방에서 모두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돈은 안 받지만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게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다른 모든 종목들은 선반영한다. 가격이. 그러면 올라갈 때는 실적보다 가격이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던 모든 주식은 비쌀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면 비싸다는 건 실적 대비해서 가격이 비싸다는 거고 우리는 싼 주식을 찾아다녀야 된다고 배웠으니까 주식시장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어려운 상황 싼 주식을 계속 찾아다니면 답이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싼 구간에서 타점을 잡아야 된다. 즉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신고가 구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 대입해보면 지금 강한 종목들이 4월달 5월달에 주도주가 된다. 그렇죠? 그러면 그 내용을 어떻게 분류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매매할지를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고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부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